이집트 입국, 여성에게는 지옥과 같은 나라.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고대의 피라미드, 신비로운 미라, 전설적인 나일강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은 고대 역사와 문화를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꿈의 여행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이집트는 많은 끔찍한 현실들을 안고 있으며 그중 여성들에게는 가장 잔혹한 감옥이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화장실이 없고 여성들이 겪는 폭력과 불평등한 임금은 고대 이집트 여성들이 누리던 자유와는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이집트를 탐험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번호 14. 알카나테어 여성 감옥. 알카나터는 이집트에서 가장 잔혹한 감옥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화장실이 없고 수감자들은 변기로 사용할 버킷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이 감옥에서는 수감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수도, 음료수, 심지어 화장실도 없는 상태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은 과밀 상태로 30명이 수용 가능한 방에 95명의 여성이 수감되는 경우도 있어 통풍이 부족하고 악취가 심각합니다. 알카나토에서 석방된 한 여성 수감자는 침대에서 자려면 셀메이트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고 주 2회만 셀에서 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시민 피트 파머 45세는 이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되었고 2017년 11월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알카나토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감자의 가족은 수감 후 첫 15일 동안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알카나터의 음식은 매우 열악하며 쌀만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감옥의 생활 환경은 끔찍하며 질병이 만연하고 수감자들은 바퀴벌레와 이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여기서는 필수적인 식량과 약품조차 부족하고 폭력과 고문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수감자들은 구타당하고 학대받으며 잔인한 대우를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문이나 질병으로 죽습니다. 알카나토에서는 여성 수감자들이 반복적으로 성폭행당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여성 수감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이 감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13.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반화되어 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 인권 침해 및 폭력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집트 여성 3명 중 1명은 폭행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신체적인 학대와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대개 가해자는 가까운 친척이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가해자들은 결코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말 없는 피해자로 고통을 혼자 참아야만 합니다. 이슬람이 지배적인 종교인 이집트에서는 피해자들이 조용히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범죄를 무시하거나 덮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집트 여성의 83%, 외국인 여성의 98%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62%의 남성은 부끄러운 행동을 인정하고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자국 여성들에게 이집트 거리에서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이유는 종종 말이 안 되는 것들이며 예를 들어 민소매 셔츠, 드레스 또는 패턴이 있는 옷을 입는 것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 12. 남성은 최대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남성이 여러 명의 아내를 원할 경우 각 아내의 생활비, 선물, 보석, 그리고 각자 독립된 집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은 전처에게 평생 동안 전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집트 사회에서는 남성이 항상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사법부, 군대, 경찰, 시장 거래와 같은 직업에서도 대부분 남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집트 여성은 대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외출이 제한적이며 사회 활동에 적게 참여하고 자기 시간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혼자 외출하는 모습은 드물며 만약 그렇다면 대부분 그룹으로 이동하거나 남성과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라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겸손하게 옷을 입고 베일을 써야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대부분 이슬람 교리를 따르며 보수적이고 단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르는 남성이 이집트 여성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이나 다른 용건이 있을 경우 다른 남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집트 문화에서는 남녀가 악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단정함의 상징으로 종종 히잡을 착용합니다. 외출 시, 특히 종교적인 장소에서는 팔과 다리를 가리는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대화를 할 때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집트 이름은 아랍어로 쓰여지며 영어처럼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발음 실수로 인해 이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열정적이어서 관광객들이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드뭅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현대 이집트 여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법적, 재정적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사고팔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집 밖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일을 할 경우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통제 아래 있던 그리스 여성들과 달리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이혼하고 재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종종 혼인 전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여성의 모든 재산과 자산이 포함되었고 이혼 시 보상 내용도 명시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가사와 가족 돌봄을 우선시했지만 집 밖에서도 다양한 분야와 업무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남성의 권력과 관련된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여성들은 또한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중요한 비밀 임무를 수행했으며 책임 소재를 위해 공식 인장을 소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남성만큼 중요한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성 사제들은 매우 존경받았고 많은 여성들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치과 의사, 예언자, 꿈과 징조 해석가로 일했으며 심지어 직물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예술 작품에는 여성들이 노동자나 집단을 감독하고 공공축제에서 음악가, 가수, 무용수로 참여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맥주 양조는 특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거의 전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했습니다. 이 전통 음료는 고대 이집트에서 생존에 필수적이었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집트 여성들은 여전히 심각한 성 불평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근치노는 고대 이집트 왕족 사이에서 꽤 흔했으며 일반적으로 사촌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조 내에서는 형제자매 간의 결혼도 발생했습니다. 기원전 30년부터 서기 395년까지 로마의 이집트 통치 기간 동안 형제자매 간의 결혼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더 흔해졌지만 이 시기 이전에는 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파라오들 사이에서는 근친혼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형제자매나 딸과 결혼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1279년경부터 기원전 1213년까지 통치했던 람세스 2세는 자신의 딸 메리타문과 결혼했습니다. 파라오는 보통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고 근친혼은 후계자를 생산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은 유전 질환의 위험 증가와 같은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근친혼은 유전 질환, 선천적 결함, 정신장애, 면역체계 약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친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근친혼이 아닌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하고 질병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친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 이집트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결혼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일부 시골 지역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근친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번호 8. 현대 이집트의 묘지와 함께 묻히는 관습. 이집트는 신비로운 피라미드와 고대 무덤 외에도 다소 특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묘지와 관련된 장례 관습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묘지에 살며
생활하는 전통이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묘지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매일 묘지를 청소하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보통 오랜 기간 동안 묘지에서 살게 되며 이집트의 많은 묘지들은 가족 공동체처럼 운영됩니다. 이런 관습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집트 사람들은 묘지 안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은 관광객에게는 다소 기괴하게 보일 수 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위안의 장소입니다. 이집트의 가족 중심적인 전통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그들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산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 묘지에서 생활합니다. 묘지에서의 생활은 많은 도전 과제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일상용품들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가난한 묘지 지역은 간단한 모습이지만 부유한 가족들은 묘지 옆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이러한 곳들은 묘지 같지 않으며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현재 이러한 묘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그곳에는 상점들이 생겨 산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이집트에서 묘지 마을은 드문 일이 아니며 묘지 건설 시에는 생활 공간도 함께 설계되기도 합니다. 이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번호 7. 풍부한 이집트의 요리 전통. 이집트의 요리는 중동, 지중해, 아프리카 등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독특하고 매력적인 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집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다채롭고 특별한 요리를 탐험하는 매혹적인 미식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재료의 다양성입니다. 이집트의 요리는 다양한 육류, 생선, 과일, 채소, 곡물, 독특한 향신료들로 만들어집니다. 이집트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료로는 파바콩, 양고기, 소고기, 나일강 물고기, 틸라피아, 양파, 마늘, 파프리카, 토마토, 쌀, 피타빵, 고수, 민트, 딜 등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는 코샤리입니다. 코샤리는 마카로니, 쌀, 렌틸콩, 튀긴 양파, 매운 토마토 소스, 식초 등을 독특하게 조합한 인기 있는 거리 음식입니다. 보통 코샤리는 피타빵과 샐러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코샤리 외에도 풀메다메스, 양파, 마늘, 고수, 레몬 주스를 곁들인 파바콩 스튜는 꼭 먹어봐야 할 전통 음식입니다. 하와시는 양고기나 소고기를 양념해 숯불에 구운 샌드위치로 샐러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아말리는 빵, 우유, 건포도, 아몬드, 코코넛으로 만든 달콤한 푸딩으로 보통 디저트로 제공됩니다. 이집트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문화와 전통의 풍부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 음식을 즐기는 것은 여행객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잊을 수 없는 여행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번호 6. 이집트의 성별 임금 불평등. 이집트에서는 성별 임금 불평등이 심각하며 GDP 대비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은 2022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집트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력이 총 노동력의 18%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집트 사회에서 여성들이 주로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지 않아 일자리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노동은 남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사회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여성의 취업과 소득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만듭니다. 또한 이집트 여성의 문맹률이 남성보다 높아 교육과 직업 기회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동등한 임금을 받는데 제한을 두는 법률과 문화적 신념들이 존재합니다. 이집트 국민의 5%에서 10%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약 단속 국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 중 마약 중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인구의 10%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중 15.21%는 15-18세의 중학생이고 22.2%는 17-25세의 대학생입니다. 이집트 내무부는 불법 마약 거래 규모가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약 퇴치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85%가 마약 사용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총기 살인입니다. 이집트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마약 운송 국가가 되었으며 밀매업자들은 여기에서 유통망을 찾고 있습니다. 2021년 소하그 지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199명이 부상했으며 열차 2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기관사와 조수가 각성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집트 사회에서는 마약이 섞인 담배를 피우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약이 사용되며 사용자들은 종종 중독자라기보다는 일반 흡연자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마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카페, 시장, 지하철역 등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남부 시나이, 샤르키아, 칼리우비아, 다칼리아, 미냐, 기자, 아시우트는 마약 밀매로 악명이 높습니다. 마약은 집까지 배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네 번째는 이집트의 심각한 빈곤과 경제 위기입니다. 2023년 말까지 이집트는 심화되는 경제 위기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부 부채는 GDP의 92.9%에 달했고 인플레이션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이집트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은 39.7%입니다. 아랍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이집트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음료 가격이 71.9% 급등하여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율은 30.3%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집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외환 차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집트 파운드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절하는 생활비 급등으로 이어져 수백만 명의 이집트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집트 인구의 약 30%가 빈곤선 이에서 살고 있으며 또 다른 30%는 빈곤선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는 2023년까지 GDP의 9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간 소득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대외 부채는 2023년에 50.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집트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 기업,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조치가 이집트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집트의 인구 증가율이 통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약 1억 1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아랍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인구 증가율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인구는 연간 2.4%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수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는 지난해 인플레이션율이 30%를 넘어 생활 수준을 크게 떨어뜨린 이집트에 이미 취약한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물, 주택, 의료, 교육, 일자리와 같은 필수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증가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고 이는 사회 불안과 범죄, 절도, 살인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집트 인구의 약 30%가 빈곤층에 속했으며 팬데믹 이후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카이로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집트 인구의 최대 60%가 빈곤선 이하 또는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는 자녀가 2명 이하인 여성에게 연간 1000 이집트 파운드 약 3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력한 인구 통제 정책이 없다면
이집트의 인구는 2100년까지 2억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집트 문화는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구의 약 90%가 수니파 무슬림이고 8%는 기독교인이며 나머지 2%는 유대교 또는 다른 종파에 속합니다. 이집트인들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가족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죠. 무슬림의 성일인 금요일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일부는 목요일에도 닫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금식을 하고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단, 금식은 의무는 아닙니다. 한편, 기독교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요 모스크는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종교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집트의 모든 종교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절에 들어갈 때처럼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생계, 농업, 그리고 교통에 필수적인 물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와파 엘닐 축제라고도 알려진 나일강 축제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축제 중 하나입니다. 매년 6월 19일에 열리는 이 축제는 국가의 생명의 원천인 나일강을 기념합니다. 이 축제는 나일강의 수위 상승을 풍년과 풍요로운 수확의 신호로 여겼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전통에서 유래되었으며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축제는 나일강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농작물을 위한 풍년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일강 축제는 이집트인들이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입니다. 거리는 화려한 등불과 현수막으로 장식되고 배 퍼레이드와 같은 활기찬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전통 음악과 춤 공연, 스포츠 경기, 그리고 전통 놀이가 펼쳐집니다. 나일강 축제는 단순한 재미있는 행사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온 가족이 모여 풍요로움을 기리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집트인들이 이집트의 번영과 삶의 원천인 나일강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며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전통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